또 현생은 은행원이지만 또 유튜브 세계에서는 제사장 컨셉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컨셉은 아닙니다. 컨셉 찐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돈이 있어야 낭만도 있다. 낭만을 찾아다니는 낭만 중독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맨날 캐릭터로만 나오던 제가 오늘 이렇게 제 몸이 이렇게 나왔고 특별한 게스트를 또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어색한데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현재 유튜브에서 거래소의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직 금융인으로서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 친한 형이고 제가 재테크와 관련된 컨텐츠를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금융인을 모셔가지고 한번 만담을 하는 컨텐츠를 또 찍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일하고 있는 현직 은행원이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IXA 계좌를 통해서 이제 한국판 SCHD를 투자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은행원분을 모신 만큼 IXA 계좌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설명이나 뭐 장단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들 친한 형이니까 막 물어볼 텐데요. 저 IXA 계좌 없거든요. 예. 저한테 상품을 이제 영업한다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IXA 계좌 왜 없으시죠? 저 그냥 없는데요. 그렇군요. 전 사실 그 대출 업무를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잘은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설명해 주시죠. 예. IXA 계좌라는 거는 이제 전 금융기관에서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좌입니다. 연 납입 한도는 2천만 원. 그래서 매년 2천만 원씩 쌓이는데 최대 5년까지 쌓여서 1억까지 되는 거고요. 이 한도는 2월이 되기도 합니다. 1년 차에 2천만 원 안 썼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5년까지밖에 만기가 안 되느냐는 아니고요.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다고 한다면은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계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기를 원하는 대로 뭐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이렇게 자기가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할 때 해지만 하면 되니까요. 하나의 바구니 안에 자기가 원하는 상품들을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왔던 그 손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되게 유명한 이유는 아무래도 비과세 혜택이겠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400만원 넘어서 또 너무 과세 많이 내면 또 안 좋지 않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금도 9.9%거든요. 그 넘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사실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9.9%가 일반적인 배당소득세 15%보다 낮으니까 더 좋은데 비과세도 있고 분리과세가 되니까 더 좋은 점이 있네요. 그렇죠. 분리과세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종합소득세랑 분리되니까. 그렇죠. 궁금한 게 전 금융기관 중 한 개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ISA 종류 중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관심이 있는 건 중개형 ISA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러면은 우리 같은 목적의 투자자라면 처음부터 증권사 가서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은행으로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ISA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게 그 중개형 네. ISA죠. 네. 그 말고도 이제 일인형이 있고 신탁형이라는 게 있는데 신탁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고객님들께서 선택해서 넣을 수 있지만은 일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해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해외 투자 원하시는 그만큼은 뭐 그림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충분히 이제 일인형으로 금융사들이 투자하는 걸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중개형 ISA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영업 당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뭐 1인용 ISA 만들었다. 근데 나는 그 한국판 SCHD, 예를 들어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에이스 타이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투자를 내가 하고 싶다. 그럼 중개형 ISA를 이제 가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중개형 ISA 말고 은행에서 신탁이나 1인용으로 만들었다. 미리 여기서 영업당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많이 움직여서. 네. 그랬을 때 그 중개형 ISA로 그 모든 걸 다 유지하면서 이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모든 걸 유지한다고는 말할 순 없고 이제 최초 가입 기간은 유지되겠죠. 아시다시피 3년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초 가입 기간이 유지가 되면서 옮겨지지만은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일단은 1인형이나 신탁형이었던 게 중개형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되던 상품들이 환매되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바뀐 다음에 넘어가서 투자가 되는 형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팔고 넘어가진다는 소린데 그렇죠. 그래도 뭐 세금을 뱉어내야 되고 이런 건 없겠죠?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아, 그리고 가입 기간도 예를 들어서 1년 됐는데 옮겼다. 그럼 그 1년도 그냥 보장해주는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기는 제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50년이든 100년이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의무기간은 3년이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기를 5년 해놨어요. 5년 끝나고 또 가입해요. 그리고 또 5년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 끝나고 또 가입해요. 이거는 횟수 제한은 없는 거예요? 아,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횟수 제한 무제한이에요? 횟수 제한은 특별히 뭐 없습니다. 그냥 전 금융기관에 한 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담당 영업사원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그럼 의견을 안 쓸래 하고 옮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가능하다. 가능한데 고객센터에 전화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RSA 계좌가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좋은 상품인 것만 같은데 네. 또 사실 주의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주의할 사항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가입일이나 연장일 직전 3개 기간 동안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과세 종합 대상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아, 말이 너무 어렵네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은행은 이겼다. 말이 좀 어렵네요. 딕션을 좀 클리어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딕션은 다시 클리어하게 말하겠습니다. 네. 네.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틀렸네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단어가 어렵냐? 아, 이거 왜 헷갈리네. 이럴 때 옆에 사람들이 직원들이 눈치 주거든 저한테. 이러면서 메신저 좀 확인하면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참견하나? 왜요? 그 상품 이름 틀렸다고? 아, 그냥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중요하지만 자존심 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눈높이로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도전!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면 안 된다! 라는 게 있는 거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 5번의 시도 끝에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긴장이 됩니다. 워낙 많으신 분들이 보고 있고 저는 워낙 소형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네.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면은 네. 그 가입 못 하잖아요. 최근 3개년 동안 네. RSA 계좌에. 가입 심지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고 나서 나중에 계좌 해지되고 이제 돈도 이제 뺏기게 되죠. 다 뺏기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들키면? 예. 그럼 가입할 때 그런 거 막 걸러지진 않아요? 그 은행원 분이 그 막 스크리닝 하는 거는 없어요? 스크리닝이 솔직히 뭐 100%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사실 가입하는 상품도 많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뭐 대출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소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 가입 안 된다고 그냥 얘기하고 중간에 만약에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RSA 계좌 미리 만들어놨어. 네네. 그래서 계좌 갖고 있단 말이지. 네. 그리고 납입도 막 하고 있어. 근데 그 만기가 되기 전에 내가 중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이거는 안 털리나요? 해지 안 되고?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건 관계 없어요. 가입 조건이랄지 유지 조건이라 한 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가입 조건, 유지 조건. 전문 용어 좀 나오는데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페널티 없어요, 페널티? 3년, 아까 페널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3년이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3년 안에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 그 얼만큼의 페널티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페널티라고 한다면은 그냥 여태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이 없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해지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게 중도 해지 할 수 있고 특별 중도 해지라는 사유도 있어요. 특별 중도 해지라고 한다면은 천재지변이나 뭐 퇴직, 뭐 폐업, 뭐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뭐 요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한다면은 특별히 징빙을 하고 세제 혜택 받으면서 중도 해지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사실은 유지하시면서 그냥 원금은 뺄 수 있어요. 원금은? 네,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넣었던 것들을 다시 넣거나 뭐 그런 건 사실 안 되죠. 그리고 한도가 2천만 원 연한도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내가 500만 원 찾고 다시 또 500만 원 더 넣고 하는 한도가 생긴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은 납입한 원금 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해지할 만한 사안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필요하면은 원금 안에서 빼면 되겠네요. 그쵸. 대신에 뺀 거는 세제 혜택 못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만약에 내가 가입만 해놨어요. 예. 돈 하나도 안 넣고 생 가입만 했단 말이죠. 네. 근데 2월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3년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은 4년 차에 되는 것까지 해서 8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8천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일찍 가입해 놓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목돈이 생길 뭐 내가 뭐 비빌 구석이 있다 하면은 가입을 미리 해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네요. 한도가 이렇게 빵 뚫리니까. 그럼요. 네, 가입은 언제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 가격이 아무래도 19세 이상이면은 다 가입이 가능하고, 혹시나 또 어릴 때부터 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친구분들도 근로소득자를 한다 가입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죠. 네. 근데 아까 사실 한도가 여기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도에 있어서 사실 주의할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어떤? 만약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 600만원 한도인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재형저축 분기 300만원 한도인 가입자는 해당 가입 금액만큼 차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ISA 계좌 외로도, 그러니까 뭐 재형저축이라던가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게 있다 한다면은 그게 2천만 한도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약간 형제들 같은 느낌인 건가요? 그럼 나라에서 이제 뭐 세금 더 걷어야 되니까 네. 봐주지 않겠다 이거죠. 지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막 중첩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직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제사장님 모시고 ISA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현생은 은행원이지만 또 유튜브 세계에서는 제사장 컨셉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컨셉은 아닙니다. 컨셉 찐텐이에요? 네, 진짜입니다. 그럼 찐 제사장님이시니까 제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들 떡상하라고 기도 한번 좀 부탁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의식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말 영험한 제사장으로서 저희 컨텐츠를 방문하시면은 많은 예언들이 실로 이루어졌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낭만 중독자 우리 위대한 구독자분들께 제가 부적 하나 써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적 어디 있죠? 부적 네 써주십시오. 우리 낭만 중독자 구독자분, 우리 낭만 중독자의 구독자분들을 위하여 이 몸이 한번 영험한 기운을 담아 부적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굉장히 고가의 상품으로서 아마 구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일이명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부자가 되셔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중개형 IS에 관심이 있는데요. 끼어들지 마십시오. 자, 먼저 이 부적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휴지 좀 주십시오. 도구가 너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떡상 기원과 정말 알맞는 그런 글자를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낭만 중독자님의 계좌가 떡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떡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당신을 위한 부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부적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영험한 사람들은 보통 쓰지 않는 손을 쓰긴 합니다. 오른손잡이임으로써 왼손으로 쓰겠습니다. 떡, 쌍.